여러분 안녕하세요. 181가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작물용 비료, 이제 토양용 비료 이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또 작물용 비료 시작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하나 또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방문 아니면 여러 질문이라든가 메일하고 이제 문자 아니면 전화 주시고 그래서 일체 답장도 안 하고 이제 못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소통하는 줄 아시고요. 어, 전 교육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 저를 이제 내용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시니까 여러 사항으로 해서 문자라든가 뭐 여러 보내시는데 일체 안 보도록 내용을 안 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체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전화를 안 받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나 블로그,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그 댓글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해서 질문을 남기시는 거 아니면 여러 사항들의 그런 거에서 일체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뭐 참 나쁜 사람이죠. 자, 친절한 사람 톰 아저씨로서 만족하시고요. 뭐 친절하면 뭐 톰 아저씨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분친절한 걸로 인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좀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주기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뭐랄까 요즘 말로 농땡이 안 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공개는 원칙으로 한다는 거 대신에 일일이 하는 거는 정말 힘들다 하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요. 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작물요. 자, 소개하는 내용은요. 제가 이제 농업의 문제를 찾고 더 나은 대안적 농업 찾기 위한 개인적 소개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조금 거슬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농업에 저는 이제 누구를 뭐 이런 농업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뭐 사람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어느 단체에 소속된다든가 물건 판다. 제가 여기에 이사한 후에 10년 동안 농산물도 안 팔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그 반하는 아니면 이제 그런 뭐랄까요? 어 내용을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조금 이해관계가 있을까 봐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또 내놓으면서도 좀 의견을 내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요. 그냥 개인적인 소견으로만 받아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만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으로만 그냥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것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비료 사용 효과 차이, 비료 종류 효과 발생, 보통 속효성하면 화학 비료고 이제 지효성 비료하면 이제 반려태 비료에서 농업 교육이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둘 다 속효성 비료로서 아니면 완효성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속효성 비료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효성 비료, 오래가는 비료죠. 그거는 뭐냐면 숙성태비 아니면 유금일 볏짚이라든가 콩대라든가 참깨 이런 것들을 지효성 비료로 봐야 되지 않냐. 비료는 뭡니까? 토양과 작물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비료 퇴비를 가지고 이제 지효성이다 완효성이다 뭐 그래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야 된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거요.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가면요. 비료 사용 차과 차이입니다. 비료 종류와 사용 방법. 자, 작물용 비료와 이제 토양용 비료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 작물용 비료 뭐냐? 반려태비 아니면 이제 그런 토양 속에 넣어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넣는 이런 방법에 퇴비를 비료를 작물용 비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물용 비료는 뭐냐? 이런 그 지효성 오래 가면서 토양을 살리는 필요죠. 그런 유기물에서부터 퇴비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우리가 습소에 가면 위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표면층 멀칭이라 하죠. 유기물 멀칭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작물용 비료와 토양용 비료는 좀 이렇게 나눠서 왔으면 좋겠다.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토양을 살리고 생태를 살리고 뭐 하는 농업에서 보면 뭐 1%도 안 됩니다. 되게 작물용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토양을 살리고 생태적인 그도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구분 알다 보니까 작물용 필요의 내용을 가지고 언어 아니면 제 지식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너무 잘못 가지 않나 이게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눈 밤
뭐랄까 전달이라든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특히나 자연농, 유기농에 보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모르겠으면 어떤 분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상당수의 뭐랄까 영상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도시농업이라든가 귀농교육 여러 그 농업의 교육을 가서 보면요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뭐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하고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분명 봤을 때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 작물용 비료 이렇게 녹비 작물 이런 것들을 토양 속에 집어넣는 방법. 녹비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작물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양용 비료는 이런 식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작물용 비료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토양용 비료에 대해서 더 집중으로 나가고요. 자, 작물용 비료입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작물의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료, 이거를 작물용 비료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의견을 맞습니다. 자, 작물용 비료 그 범위는요, 작물 양분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료. 두 번째는 뭐냐,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비자연적인 우리가 토양 속에 이제 유기물은 뭐냐면 자연에서는 어디 가나 숲이나 어디 가보면 뿌리거든요. 작물 뿌리 아니면 나무 뿌리 아니면 풀 뿌리 뭐 그런 뿌리로 들어가서 뿌리 유기물이거든요. 거기에 궁유균과 그 다음에 토양의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뭐냐 토양에서 발효가 되고 그래서 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자연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를 비료라 글을 넣어서 하는 거 이거를 전체를 얘기하자. 그래서 토양의 표면층과 표토층, 심토층까지 집어넣는 모든 비료를 포함해서 이제 작물용 비료로 범위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그 뭐랄까요 그런 그 공개되는 주장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니까요. 그래서 작물용 비료 종류는 앞서 얘기했지만 화학비료, 반려태비, 부숙태비, 나무, 왕겨, 파쇄목, 액비, 배양미생물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무나 왕겨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토양용 비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 방법이 그게 하는 거 아까 범주에서 1번과 2번 있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비료 종류는 이렇게 여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작물별 효과와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즉시 효과, 액비, 미생물 배양 이건 이제 수분화돼 있으니까 뭡니까 이제 즉시 이제 작물에 닿고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지수 같은 건 15일 뭐 또 꼭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흡수하면서 효과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즉시 효과에 나온다는 거, 빠른 효과 나온다는 거, 그 다음 화학비료, 이제 물과 토양에 뿌려지면서 토양에 있는 수분이 만나면서 그때 녹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달되는 반려태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미 미생물에 의해서 반려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빠른 효과, 그 다음에 느린 효과는 뭐냐? 부숙태비 같은 완효성, 뭐 유박태비 같은 거, 그건 뭐냐? 토양에서 반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용 비료와 조금 차이, 뭐랄까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근데 토양 속에 넣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 밑거름으로 넣어서 바깥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토양 20cm 전체 들어가는 건 강제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비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거, 그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요. 자, 많이 느린 효과. 톱밥이나 페이지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넣고들 하고 있거든요. 뭐 자연농이든 유기농이든 화학농이든 지금 뭡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복토 경유라든가 뭐 조금 더 죄송하지만 뭐 뭡니까 탄소농업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농업만이 아니라 자연농이라든가 화학농도 그대로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자연농도 이제 무경우에다 하시면서도 무비료라 했습니다만 이미 이런 나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땅을 묻어놓고 이제 바깥에 안 하니까 바깥에 무경로 해서 자연 재배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탄소농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는 효과의 차이에 그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요, 사용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통적으로 이제 표면층의 밑거름이죠. 그래서 바깥에 한다. 그럼 포토층이 바깥에 하는 20cm 정도 표토층이라 했지 않습니까? 표면층은 토양의 제일 위에 부분 우리가 수세기가 낙엽이 덮어진 그걸 표면층이라 하자. 그 다음에 표토층 밑으로가 심토층이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싶다 하는 의견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토층 20cm에 넣는 그 다음에 1%안 될 겁니다.
뭐 1%는 저는 이거 98% 1%를 한 거는요. 그냥 의견 전달하기 위한 거지 과학적인 수치는 건 없습니다. 표면 측의 피부. 뭐냐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노틸 농업, 무게온 농업이라 해서 위에다 보면 이제 반려탭이 뭐 반려탭이라든가 아니면 화학비료 같은 거 위에다가 이제 피복하지 않습니까? 뿌린 다음에 뭐 비닐 씌운다든가 아니면 이제 잡초 매트에서 하는 그런 최근에 전업농이 많이 하는 뭐 1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한 20년 되신 농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론할 수 있는 농가도 꽤 되거든요. 그리고 하면 1%는 게 표면층의 심토층, 그거 뭐냐 아까 얘기했던 복토경은 탄소라든가 그 아까 자연재배 있지 않습니까? 토양을 탁 파가지고 포크인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유기물 나무 같은 거 넣어서 이제 흙을 덮는, 그래서 이제 하는 1% 정도 그런 그 사용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 다양하죠.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98%가 대세를 이루고요. 1%는 이거는 뭐 그렇게 안 될 겁니다만은 이렇게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아까도 했습니다. 표면층에 이렇게 뭐랄까요, 비료를 뿌린 다음에 이제 바깥에 그럼 토양에 20cm 투입하는 이런 작물용 비료 있더라는 거. 뭐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 농업의 98% 정도, 뭐 99%할 정도로 이제 대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표토층과 심토층에 작물용 필요하는 거. 최근에 보면 나무라든가 파쇄목이라든가 뭐 톱밥 아니면 왕개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요. 뭐 경운기로 파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삽으로 파시더라고. 어떤 분은 포크레노, 최근에 보면요 포크레노 많이 팝니다. 그래서 파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아니면 이제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일본 농가들의 탄소 농업의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만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농가도 이제 이걸 많이들 복토경이라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토경이라는 저 쓰는 용어고요. 이게 이쪽에 주류는 뭐냐면 이제 탄소 농업이라고 하시는 분야의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탄소 농업을 그쪽에 타겟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대신 자연재배도 이미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표토층과 심토층 넣는 방법이 좀 더 저 보여드리면 이건 일본 사진입니다만 이거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게 돌이 그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반층도 뚫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랄까요 물 고이는 것도 막아주고 그런다 해서 옆에다가 뭐 안에다가 대나무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놓고 뭐 버섯 폐지 같은 거 놓고 어떤 농가는요 가서 보면요 부인하고 둘이가 2년에 한 번씩 넣는데 한 달을 넣는다 합니다. 뭐 그냥 죽자 살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 일본 그 코로나 때문에 안 갑니다.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거든요. 가서 이제 한 달씩 머물면서 이제 가보시면 제가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도 이제 탄소 농업 하시는 그 사진들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연재도 한 적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 자연농 하신 분, 화학농 하시고 유기농 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보면. 근데 이렇게 힘들게 포크림 파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뭐냐면 작물용 비료라 작물을 키우는 게 이제 토양을 살리는 방법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토양을 살리는 방법이다. 그거는 이제 의견일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판. 이건 뭐냐면 비자연적인 강제적인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으로써 뭐 경반층에서부터 물 빠짐도 좋고 여러 이유가 있고 뭐 여기에 탄질이랄까 뭐 탄소가 뭐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농업의 한 종류니까요. 그런 이제 뭐랄까 그분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았다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방법을 제가 뭐랄까요 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표면층 아까 있으면 작물용 비료에 이렇게 살포하고 그 다음에 자초 메탄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한 20년 정도 하다가 최근에 보면 뭐랄까 생산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저 비용이라 해서 보면 이제 바깥에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뿌려서 그래서 무겨운 농업, 그래서 화학농이나 자연농에 하시는 뭐 유기농이도 하시고 하시는 이런 잡초나 비닐 씌우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무겨운 상태에서 비료를 뿌려서 하는 노틸 농업 아니면 무겨운 농업이라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바깥에 안 하니까 이거 훨씬 나은 거죠.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소개합니다. 자, 99%, 98%에 1%에 1%의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99%의 표토층 20cm는
대세적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20년대부터 이제 이런 전업농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확산되는 노틸, 무경원에서 보면 이제 비료 위에다가 이제 표면적 뿌려서 하는, 그 다음에 최근에 확산되는 이제 복토경운, 이제 이런 유기물 같은 걸 넣어서 나무 같은 거 넣어서 덮어놓고 농사 짓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작물 양분을 공을 목적하기는 사용 비료라. 저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비자연적인 인공적이고 기계적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비료, 이거를 전체적으로 범위로 나눠서 포함시켜서 작물용 비료라 하는 게 뭐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누고 이제 뭐랄까 제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십몇 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교육을 이제 한 거는 28살 정도 됐을 때일 겁니다. 그때가 뭐냐면 이제 제가 86 아시안 게임 끝나고 농사를 전업농으로 농사를 짓다가 정부의 지원받고 이제 만여 평의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양배추 재배했더니 똥값이 되고요, 안 팔리고요. 그 다음에 중송아지 사가지고 큰 소가 되고 송아지 됐는데 되려 더 싸고 그걸 충격 받아가지고 농사를 뭐랄까 중단하고 어디 갔냐면 가락시장에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에 그 3년에 한 번씩 그런 파도, 3, 4년에 한 번 파도 논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거다. 그게 농촌에 희망이 없다. 그 충격을 받았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20살 때 80년 겨울이죠. 미생물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조직배양과 미생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6과정에서 새로운 농업을 찾아서 다닐 때에 뭐랄까 어떤 농가들 만나보니까 내 기술을 찾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직배양이라든가 미생물 같은 건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그 기술은 어느 기술센터 기술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유일하게 제가 어떻게 보면요, 유일한 농부였습니다. 뭐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뭐 농촌 지도서 소장님과 그 직원들은 유일한 그 기술 어떻게 배웠냐는. 근데 이제 저희 이거 알고 이제 뭐 그때부터 교육을 했으니까 지금 뭐 뭐랄까 꽤 오래됐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나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필요하신 것만 쓰시고요. 저는 어쨌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 사용 문제도 있습니다. 자, 사용 문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토양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거. 토양을 살리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층의 유기물 해도 이제 결핍되겠죠. 왜냐하면 노출돼 있으니까요. 위에다가 뭐 뭐랄까 퇴비를 뭐 놓는다 안 한다 그래도 그거는 노출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해충의 발생이라 농장제 한다는 거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생력 저하, 이제 적은 작물뿌리 밭갈이라든가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이제 무경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비료를 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속효성 비료를 되게 놔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작물용 비료를 놓기 때문에 그런 뿌리 발생이 적다는 거 앞서 이제 뭐랄까 그로말린과 그런 에틸렌 그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환경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밭갈이라든가 노출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쓸려가겠죠. 그 다음 비료 같은 거 쓸려가겠죠. 그러면서 녹조, 적조 이런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경제성 농업이 된다는 거, 뭐 밭갈이 안 하니까 또 초저병이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뭡니까 농자재 고비용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생산성, 생산 비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저품질은 뭐냐면 저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이윤 농업의 근본적 원인이 아닌가. 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흙을 살려서 질비용 치유의 그런 고퀄리티 농사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좀 어쨌든 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했습니다. 토양의 유실. 첫 번째가 이제 비료 같은 거 같이 쓸려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작물용 비료의 큰 난점이지 않나 하는, 그래서 토양 자생 높이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빠른 효과라는 거. 작물용 비료가 뭐니까 이제 뭐랄까 속효성으로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 닿게 해서 빨리 뭐 그냥 멀쩡한 것보다는 토양성에 넣었을 때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반려라든가 그런 것들 인위적으로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물량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거, 편리한 사용 효과, 이거는 조금 차이가, 넣는 방법에 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표면적인 멀칭했을 때는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편리한 사용 효과라는 거, 뭐 이런 비료를 빨리 그 뭐랄까 시판되고 하는 게 그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시판되는 건 거의 작물용 비료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규격화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계화할 수 있다는 거.
기계에 넣고 뿌리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공 제품화 되어 있다는 거, 기계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안정 생산, 비료의 양분이 굉장히 그 고농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분 많은 생산에 기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안정적 식량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그 저가 대량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 해에 큰 역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녹색 혁명을 이루면서 지금의 뭔가 식량 해결하는 1등 공신입니다. 어찌든 간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런 뭔가 경제 성장의 근대화에 이르는 뭐랄까 뿌리가 된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농업이 너무 어렵게 이쪽으로 보고 있고, 이쪽에 뭐랄까요, 정부라든가 그런 정치인들을 본다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생각입니다. 그게 제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작물용 비료가 지난 근데 이제 한 50년 동안 화학 비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제는 비자연적인 뭐 2분의 1 경운했거든요. 외전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학비료 오면서 토양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전체 바꿔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작물용 비료의 방법으로 해서 썼습니다만은 토양 자생력이 살아난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한 대가들을 좀 많이 알거든요. 그신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말씀한 공들이 뭐냐면, 토양이 왜 이렇게 토양이 살아난다는 퇴비를 쓰는데, 왜 반려퇴비 쓰는데 왜 토양이 점점 나빠집니까? 왜 염류층이 생기고 왜 경반층이 생기고, 이거를 대답을 못 찾아오고 이제 저를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름이 될 만한 그런 명인하신 분도 찾아옵니다. 그 한계가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토양 자생이 좋아진다? 그건 책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게 현장이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저희 다수의 의견은 그럴 거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면요. 작물용 비료 뭐냐, 이렇게 그 표토층, 심도층에 이제 바깥했을 때 미생물이라든가 노출돼 있으니까 미생물이 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비료템이 넣는다. 그래서 토양에 뭐 유기물하고 미생물이 많은다 해서 비료 많이 넣는다 해서 뭐랄까요? 미생물 많을까요?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표토층까지 넣어봐야 우리가 토양 바깥은 그 부분일 거니까요. 그래서 토양용 비료와 그 대조적인 건 바로 뭐냐? 우리가 멀칭했을 때 전체 토양의 전체가 미생물과 동생물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표토층과 심토층과는 뿌리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 작물의 뿌리, 뭐 잡초의 뿌리, 이런 걸 통해서 작물의 뿌리에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근기균, 그 다음에 토양의 미생물, 이것들 합쳐져서 이렇게 이루지 않나. 그래서 토양용 비료와 이렇게 작물용 비료가 분명히 나누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농업을 접근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해야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뭡니까? 작물용 형태의 이런 농사를 지향하면서도 토양용 형태의 농업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계속 이론과 지식과 기술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방법인데도 이렇게 가고 싶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서 접근한다 그러면 뭡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도 그렇고, 지금 현대 농업에 지금 뭐랄까 토양 자생이 높이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나물 뿌리를 기문화시까지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건 뭐냐?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뭐냐면 이렇게 나눠보질 않다 보니까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뭐냐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눴을 때 이해됐을 때 접근하기 쉬운데 그게 또 전달도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마다 이제 만나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한다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에도 나누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누신 분들이 아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와 만남이 제가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되면 대화가 된 것이고 굉장히 뭐랄까 진일보적인 뭔가 새로운 농업의 이런 뭐랄까요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아쉬워보는 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토양의 꽃같이 전면경을 하나로만 아니면 무게원 두 가지로만 나눴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밭가리가 여러 가지 있고 비료도 여러 가지 있더라는 거. 그 다음에 병해충의 대응도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풀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밭가리와 그 다음에 비료 이것들을 나눠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농업의 틀이 바뀌면서 얘기하는 굉장히 힘도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늘 길어졌지만은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